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대롱에 역사와 또 인생을 물이 탐구자 찼다. 시간을 담은 고향근 스프리가의 방앗개비 눌림을 또 한 번 해야 하려나 보다. 방랑자의 어머니 지금까지 7권의 수필집을 냈으니 이번이 8번째 수필집이다. 평균 잡아 3, 4년 기다리면 한 권 분량의 수필이 모이게 된다. 여기 수필과 같이 싣는 시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번에 2번째 시도해 본 것이다. 시는 모호하기 때문에 수필을 쓰고 그 범위 내에서 쓰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의 발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글을 발표했던 간행물의 출처를 모두 밝히기로 하였다. 물론 간행물의 출처는 수필이지 시는 아니다. 시는 수필을 쓴 뒤에 따로 쓴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없다. 기본기를 착실히 갖춘 사람은 다른 응용 장르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나는 역사와 문학을 절반씩 전공하였기 때문에 첫째 1, 2부는 역사성이 짙은 수필을 넣고 나머지는 순수 문학을 안배하였다. 역사와 문학이 공존한다는 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그저 내 스타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번에 수필집은 한국 수필의 본향격인 한국수필가협회에서 내고 싶어졌다. 마침 최원현 편집주간에게 타진하여 보았더니 의외로 흔쾌히 응낙해 주었다. 덕분에 이렇게 예쁘고 권위 있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 둘째의 출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구양근. 역사란 무엇인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시다 상이다. 고상 오랜만이에요. 나 지금 한국이에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오늘 왔어요. 숙소는 종로구청 옆 여관이에요. 우리 만나야지요. 그럼요. 이노우의 상이랑 같이 만나요. 이노우의 상은 벌써 한국에 나와 있어요. 위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시다 상은 나와 40년 지기 친구이다. 내가 대만 공관장으로 있을 때 일본으로 전화하고는 처음이다. 그때 나는 요시다 상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전에 요시다 상이 나를 일본에 초대하고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 저녁까지 대접하고 저녁에 전 식구가 모여 나를 환영해주며 차를 마시고 있는 자리였다. 내가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비난하자 요시다 상이 일본이 뭐가 그렇게 나빴느냐고 반문 한 통에 그만 발끈해버리고 말았다. 온 식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쳐다보던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요시다 상은 동경대학 동양사학과 입학 동기이다. 내가 동경대학 동양사학과를 입학하게 된 것은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하여튼 나는 무식하여 동경대 동양사학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보니 해방 이후의 한국인으로 첫 입학자였다. 해방 이전에는 조좌우 씨 한 분이 학부를 졸업했을 뿐이고 그 이후는 학부고 대학원이고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이다.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인도 놀라고 일본인도 놀랐다. 내가 동경대 동양사학과 박사반에 입학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때까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내가 대만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입학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착각했든지 아니면 이제 해방된 지도 27년이나 지났으니 한 명쯤 한국인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잠깐 실수였든지 어느 한쪽이었을 것이다.
동경대학 동양사학과가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숨길 것이 많고 꺼리는 것이 많았던 곳이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을 창시하고 한국의 민족정신을 말살한 본거지가 바로 동경대 동양사학과였던 것이다. 일본 천황의 칙어로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인에게 실증주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역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고대사 7천년을 잘라내 버렸던 것이다. 그 조선 사편수회에 일본인 3명의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그들 3인방 구로이타 가스미, 이마니 시류, 이나바 이아키치 모두 동경대 사학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한국인 이한용, 건중현 등을 고문으로 하고 그 밑에 자료 수집이나 필사 등을 맡을 소사로 이병도 등을 수사간보로 하고 신석호, 이능화 등을 촉탁으로 하여 거대한 조선사 35억 원을 완성한다. 그런데 조선사 편찬위원회 시절의 약 40명 인원, 조선사 편수의 시절의 약 120명 인원이 조선인을 제외한 일본인은 거의가 동경제대 사학과, 특히 동양사학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들이다. 아하, 이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동양사학과를 기웃거리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터부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입학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지도교수 다케다와 사관 문제로 충돌이 벌어졌고 그 뒤로 수시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지도교수라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나는 지도교수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나왔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도교수 다케다는 그때까지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통적인 동경제국대학 동양사학과 출신으로 일본에서 조선식민 사관을 가장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자였다. 그런데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대만대에서 유학 온 황야운영은 너는 학사학위 받기는 벌써 글렀다고 장담하였다. 그의 말처럼 나는 학위 논문을 산더미처럼 써서 짊어지고 갔으나 다케다는 사관을 문제 삼아 심사는커녕 접수 자체를 거절하였다. 나는 지금도 동경대의 식민사학자 밑에서 학위를 받지 않은 것을 내 이력서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목으로 지고 있다. 오늘 만나고자 한 요시다는 그때 대학원에 같이 입학한 제1기생이다. 여기서 제1기생이란 말은 약간 설명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동양사학과 내에는 중국사나 동남아사는 대학원이 있었는데 조선사는 대학원이 없었다. 내가 들어간 72년도에 처음으로 동양사학과 내에 조선사 대학원이 생긴 것이다. 그때 내가 조선사 박사반 제1호로 한 명이 입학을 하고 석사반으로 요시다상 등 서너 명의 일본인이 입학을 하였다. 그러니 석박사의 차이는 있지만 입학 동기인 것이다. 그리고 요시다가 전화로 한국에 벌써 와 있다는 이노우의 상은 내가 유학할 때는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다. 그녀는 요시다 상과 같이 동경대 동양사학과 학부 동창이다. 이노우의 상은 그 뒤로 내가 동경대 동양사학과에 교환가수로 갔을 때 만난 사람이다. 그때는 지도교수 다케다는 정년을 했고 요시다 상이 동경대 동양사학과 조선사 담당 교수로 부임해 있던 때이다. 그리고 이노우의 상은 그때 개설된 한국조선사 연구시설이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가고시마 국제대학 교수이다. 그때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식사하고 토론하곤 했다. 전후 세대인 요시다, 이노우의 상은 전전 세대인 다케다와는 파년이 다르게 관점도 선진적이고 우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다. 그들 둘은 내년이 교수 정년이다. 요시다 상은 1년에 2번씩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오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포폰을 대여받아 국내 번호인 010-2
0000을 사용한다. 이노우의 상은 한국사 전문 교수답게 아예 보라매 공원 옆에 전세방을 얻어놓고 일본에서는 강의할 때만 체류하고 거의 한국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 세 사람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만나서 덕수궁 옆 달개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이상이나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중국사도 거짓말이 많지만 일본사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 내가 한번 푹 지르자. 원래 역사란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나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대꾸해준다. 내가 볼 때 중국사는 90%는 거짓말이고 일본사는 70%는 거짓말이야. 중국사가 거짓말투성이란 것은 알지만 일본사도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가? 물론이지. 첫째로 초대 진무처왕에서부터 고대 가이카 천왕까지는 100% 새로 만들어낸 것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나 이노우의 상이 묻는다. 그럼 한국사는 몇 프로가 거짓말이지? 내가 보기에 한국사는 거짓말 0%야. 아니, 정말로 말하면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내가 아주 사양해서 0%라고 말한 거라고. 나의 대답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볼 때 중국사는 전체가 무협소설 수준이다. 사관도 아닌 사마천이 혼자 수천 년의 역사를 사천했던 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구석도 진실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중국 사사라면 무조건 금가옥조로 알고 인용하고 표준으로 삼아야 유식한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국을 그다지 탓할 일도 아니다. 역사란 어느 나라나 원래 그렇게 쓰는 것이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책은 바뀌는 것이고 심지어는 왕이 바뀔 때마다 역사는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고 하였다. 역사란 누구나 현대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다. 역사란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자료라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되는 것이다. 동일 자료라도 열등의식을 갖게 쓸까 아니면 민족 자긍심을 갖게 쓸까를 결정하고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사 편수회가 의도적으로 열등의식을 갖도록 써놓은 책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아니면 영국처럼 하늘을 찌르는 민족 자긍심을 갖게 쓰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중1이 자기들이 써놓은 대로 하라고 잔뜩 겁을 줘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날 것으로 알고 겁에 질려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한국수필 권두 칼럼.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너 그것 아니? 우리의 혈통이 같다는 거. 우리는 저 광야에서 말 타던 민족이었어. 너의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말 달리기 시합을 했을 거야. 누가 이겼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을 깜빡 잊어먹었어. 그것도 모르고 너는 어느 날 내 것을 뺏으러 왔어. 나는 내 것을 빼앗기고 분해서 씩씩댔지. 그러나 지금쯤 너도 알았을 거야. 내가 아주 잘못했다는 거. 그러나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않아? 어서 잘못했다고 말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